지난 18일이었습니다. 종합특검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정무직에 있었던 6명을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을 입건한 이유, 이게 국정원에서 지난달에 종합특검에서 지난달에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이 내란 관련된 혐의,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의 서버 이런 것을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하나 확보를 한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국정원에서 계엄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그러한 단서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특검에서 한 40여 명 되는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가 지난 18일 그 조태용 전 원장 등 6명을 입건을 한 그런 결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혐의도 포착했다라는 게 종합특검의 설명입니다. 당시 이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있었으니까요.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그 사이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 있었죠. 1차장 하면 이제 해외 정보 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외 협력 업무, 미국 정보기관, 각국 정보기관과의 협력 업무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곳이 국정원 1차장이었죠. 자, 이 이해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당시에 홍장원 전 1차장과 관련된 이 계엄 관련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쭉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 3일 이날 밤 10시 23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30분쯤에 홍장원 전 차장이 조태용 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첩사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등을 우원식 의장 등등을 이렇게 잡으러 다닌다. 최소한의 어떤 지침을 원장으로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조태용 원장한테 이렇게 하죠. 조태용 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고 화를 낸 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것이 이제 홍 전 차장의 어떤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오전 9시쯤에 조태용 전 원장이 국정원의 정무직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어쨌든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국정원 주요 간부들이 참석을 했겠죠. 거기서 계엄 해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의 이게 또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12월 4일 오후에 홍 전 차장이 조태용 전 원장을 찾아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태용 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태용 원장은 그 얘기를 듣고 정치적 중립에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의 교체를 건의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5일 날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5일, 이 시간은 정확치 않은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홍장원 전 1차장이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두 사람은 그 마포고등학교 동문이죠. 아마 평상시에 좀 알고 지내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사과 필요성 이런 얘기를 또 홍 전 차장이 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니
천재 일우의 기회다.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이제 JTBC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12월 5일 오후 4시에 홍 전 차장이 이 사직서를 제출하죠. 결국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고 어떤 교체에 관련된 통보를 받고 홍 전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게 12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해임 통보를 받고 그날 또 국회에 나가서 홍 전 차장이 증언을 하죠.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명단이 이러이러한 사람들 체포하라는 그런 명단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 라고 그런 어떤 지시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제 쭉 그런 증언을 국회에서 합니다. 이게 이제 12월 6일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타임 스케줄로 쭉 보면은 이 종합특검에서 국정원에서 미국 그 CIA 미국 쪽에 계엄 관련된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문서를 보내고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시에 홍 전 차장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 12월 4일에서 12월 5일 한 오전 정도 상황의 일이라고 가상할 수가 있는 거죠. 12월 5일 오후에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간상으로 좀 맞지 않죠. 그때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입건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홍 전 차장 하면은 역시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싹 잡아들여라라는 그런 지시, 또 방첩사의 정치인, 또 언론인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한. 그래서 어떤 탄핵, 대통령의 탄핵, 계엄 탄핵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왜 이 건이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고,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당시 국정원 아까 제가 한 40여 명 조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은 당시 홍 전 차장이 썼다라고 하는 이제 홍장원 메모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그 40여 명 중에 이제 홍 전 차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일종의 좀 모함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다양한 해석들이 뭐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12월 20일 날 지난 5월 20일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국정원 CIA 계엄 관련 메시지 전달 관련 설명 이런 제목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내용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특검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월 3일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 자료를 압수하였고, 이어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정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해당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주한 미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한 바 있으며, 홍장원 1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종합특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지휘부 사이에 이루어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 실행 관계를 확인하여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냈거든요. 워낙 이런저런 말이 많다 보니까, 자,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요,
일단 청와대 당시 이제 대통령실이죠. 국가안보실에서 국정원의 배경을 설명하라,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자료를 내려보낸 것은 12월 4일 오전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 오전.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 계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12월 4일 오전에 국가안보실에서 그런 문서가 국정원에 왔다라는 겁니다. 한글로 작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담당 부서는 홍장원 1차장 산하인데 이 특검의 설명 자료는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해외 담당 부서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맥락으로 미루어 보면은 조태용 원장이 직접 해외 담당 부서 쪽에 이거 번역해서 관련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렀다. 그래서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한 바 있으며 이랬으니까 그렇다면 CIA 책임자가 국정원에 들어온 날짜, 시간이 몇 시인가? 그리고 누가 그때 그럼 CIA 책임자를 만나서 설명을 했는가? 이게 통상적으로 본다면 뭐 어쨌든 주한미 CIA 최고 책임자라면은 이 홍장원 전 1차장이 설명하고 이랬을 걸로 짐작되는데 지금 여기 문건, 이 특검의 내용대로라면은 홍 전 차장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시도 조태용 원장 지시에 따라 이런 걸로 본다면 조 원장이 직접 아마 지시를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연이 붙었거든요. 홍장원 1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어쨌든 이런 일이 펼쳐진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홍 전 차장에게 얘기를 보고를 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바 있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제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말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서류상이든 뭐 온라인 상이든 어쨌든 사인을 뭔가 한 그러한 근거 이런 것이 남아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제가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의 이 모든 과정을 홍 전 차장이 보고받고 제가 했다라는 이 맥락과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조태용 조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담당 부서가 이렇게 번역을 했고 CIA 책임자를 불러서 설명했다라는 부분이 약간 이 설명대로만 본다면 약간 좀 이 뭐가 안 맞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특검에서 이러한 홍 전 차장이 관련됐다는 구체적인 어떤 이 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입건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40여 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제 홍 전 차장한테도 다 그때 보고를 했고 이 재가를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는 조금 더 이 특검의 나중에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홍 전 차장은 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입건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관련해서 거론되는 이 지금 특검에서 얘기한 그런 혐의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는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맥락이죠 지금.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측이나 CIA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차장은 그러한 모든 부분에서 지금 내가 뭐 어떤 그와 관련된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거나 한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홍 전 차장에게 저도 좀 물어봤습니다. 홍 전 차장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홍 전 차장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야기 또한 특검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홍 전 차장이 되돌아보기에는 전혀 그런 뭐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특검의 이건 주장이다. 그 얘기는 뭔가 이제 근거 자신이 뭐 사인을 했거나 뭐 이런 녹취가 돼 있거나 이런 근거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적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 홍 전 차장의 추락 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제목을 뽑고 그러니까 추락인지 아닌지 좀 두고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어떤 입장과 홍 전 차장의 지금 이 입장과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근거. 과연 이 홍 전 차장이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될 만한 근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고 재가를 했다는 그 내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 사인한 어떤 서류 아니면 어떤 영상 그 회의록 이런 것들이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 구두로 그걸 보고를 하고 구두로 재가를 받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 전 차장이 사인한 내용이 있다면 홍 전 차장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말로 어떤 그런 주장을 한 그 내용을 특검이 듣고 홍 전 차장을 추궁하는 쪽으로 간다면 홍 전 차장으로서는 이제 자신이 어떤 모함을 받는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 보고받았고 재가했다라는 그 근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